리그레션 예를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리그레션은요, 예를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리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짧게 할게요. 리그레션은 말이에요, 두 개의 수치로 측정된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종속변이라고 하는 y변인 있잖아요, 그죠? 종속변인의 분산이 x가, 즉 독립변인이 개입됨으로써, 같이 투입됨으로써 그 분산이 얼마나 설명이 되는가, 그거를 보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이런 얘기죠, 그죠? 선생님이 학기 초에는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개념적인 이야기입니다. 학기 초에는 분산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평균을 중심으로 멀리 퍼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분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리그레션에서는 요 분산을요, 이렇게 얼마나 퍼져 있는지 해서 요 넓이가 나오잖아요. 그 넓이를 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산이에요, 그죠? 전체 분산인데, 이 분산 값을 구하는 방법은 말이에요, 뭐냐 하면은 y의 평균 값으로 각 개인의 점수를 예측했을 적에 오차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분산을 소개할 적에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디비에이션 스코어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오차예요. 뭘로? y 평균으로 예측했을 적에 생기는 오차의 제곱의 합입니다, 그죠? 요게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분산은 x변인 없이 그냥 y 평균으로 y를 예측했을 적에 생기는 그런 베리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x를 고려함으로써, 선생님 기억나시죠? 이렇게 x를 고려함으로써 y 평균으로 때려 맞췄을 적에, 예측했을 적에 그때의 오차들 말고 이렇게 요게 y 해트는 a 플러스 bx다 이렇게 했을 적에 요때 요만큼의 요건 실측치고요, 그죠? 실제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죠? 실제 데이터고, 요거는 평균이고, 요거는 리그레션 라인으로 예측한 거죠, 그죠? 요만큼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극복된 오차라고 했고, 요만큼은 리그레션 라인으로도 극복되지 못한, 설명되지 못한 오차라고, 극복되지 못한 오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있는 극복되지 못한 오차를 뭐라고 불렀죠? 레지듀얼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극복된 오차를 리그레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리그레션 에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레지듀얼 에러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으로 때려 맞췄을 적에는, 예측했을 적에는 요 두 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x가 고려, 공분산이라고 하는 x가 고려됐을 적에 요거는 극복된 오차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x가 고려됨으로써 이렇게 극복된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r 제곱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여기 y에 해당되는 a 플러스 b분의 설명된 부분 b를 r 제곱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y 전체 분산 중에 x가 투입됨으로써 설명된 부분을, 비율을 r 제곱이라고 한다 그랬고, 요 제곱에 스퀘어 루트를 씌운 r 값은 무엇이냐? 요건 r이죠, 그죠? 요 값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코릴레이션 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했던 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릴레이션, x변인과 y변인 간의 코릴레이션 값을 구하고 그것을 제곱해서 r제곱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y 총분산분의 x가 설명한 분산 이렇게 부분을 구해서 비율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루트를 씌워서 코릴레이션 값을 구해도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그 예를 지난번에 드린 거죠. 들려드린 거죠.
아무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한 게 보면은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학적인 계산이라든지 그런 거보다도 이렇게 해서 R 제곱값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 조금만 더 리캡을 하자면은 그러면은 요 B 제곱 요 B만한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요게 충분히 컸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러니까 X가 투입됨으로써 Y 총 분산 중에 상당 부분이 설명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죠? X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Y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면 그거는 F 테스트로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F 테스트는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기존의 아노바 테스트에서 F 테스트는 뭐였죠? MS 뭐예요? between 나누기 MS within이었어요. 그죠? MS between은 독립변이 때문에 나타나는 분산이었죠. 그죠? 독립된 변이 때문에 나타나는 분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MS regression 그죠? 나누기 요거는 랜덤 에러죠. 그죠? 랜덤은 MS residual이 그죠? 랜덤하게 리그레션으로도 랜덤하게 나타나는 에러잖아요. 그죠? 요 비율로 본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요거는 뭐냐면은 MS 리그레션 하면은 요 부분이죠. 그죠? 선생님이 지금 요 얘기하는 거는 A, B분의 B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sum of square 값. 그죠? 분산이 아니라 분산의 분자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설명해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를 무시하고 개념적으로 보면은 MS 리그레션에서 설명된 거 나누기 설명되지 못한 거 그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설명된 것이 설명되지 못한 거에 비해서 충분히 컸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F 테스트고 F 테스트가 통과가 돼서 만약에 충분히 컸다 그러면은 X가 Y를 설명하는데 기여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 기여한 거를 A 플러스 BX 이렇게 쓸 적에 요 그죠? 개수인 B가 영향력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요 B를 가지고서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요거는 R제곱과 똑같은 결론이 납니다. 그죠? 근데 B는 요 B 값과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값을 구해서 요 B를 스탠다드 에러로 나눈 걸 가지고서 T 테스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요 T 테스트를 해서도 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R제곱 테스트, R제곱 가지고서 F 테스트를 하면서 B에 대해서 구태여 왜 하느냐? R제곱으로 이렇게 쓰면 이게 X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B에 대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후에 멀티플 리그레션 그래서 B1, X1, B2, X2 이런 식으로 그죠? 독립변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생략한다고 보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이렇게 봤을 적에 요때에는 각각의 X 변인이 얼마나 설명에 기여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죠? 그거를 B 개수에 대한 T 테스트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것도 또한 그래프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Y 총 분산이 이렇게 있는데 X1 분산과 X2 분산이 이렇게 있을 적에 그죠?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명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있을 적에 각각의 영향력이 충분히 컸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요거 두 개를 합한 거는 R제곱으로 설명이 되는 그래서 A, B, C 하면은 R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C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게 말이에요. 같은 거지만은 이렇게 Y가 있고 X가 이렇게 해서 별로 없고 그 다음에 Y, X2는 이만큼 있어서 X1 그래서 두 개를 합한 A 플러스 C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했을 적에 요게 충분히 크지만 사실은 A는
영향력이 미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 테스트를 여기 있는 요 B 테스트, B를 가지고, 그죠?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T 테스트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거는 요 다음에 멀티플 리그레션을 할 적에 소개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소개를 하는 게 적당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림이 말이에요. 꼭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리그레션처럼 멋있는 분석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독립변인들끼리 상관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대다수입니다. 그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y 총 분산이 이렇게 있고 x가 y를 이만큼 설명해서 x1 이렇게 있을 적에 x2가 x1과 상관관계가 없어서 이렇게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x2. 그래서 x1과 x2는 이만큼 영향력을 공유하는 거죠. 그죠? 이 영향력 공유하는 걸 빼고 고유의 영향력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죠? 여기 있는 요것과 요거는 x1의 영향력이고 요거는 x2의 고유의 영향력입니다. 그죠? 요게 충분히 큰지 살펴봄으로써 x1과 x2가 각각 y를 설명하는데 고유하게 기여를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그죠? 요런 것들을 솎아내는 작업이 멀티플 리그레션에서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멀티플의 멀티플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독립변인이 2개, 3개, 4개 이렇게 있을 때의 이야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그렇게 하면 되고 가령 어떤 경우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요걸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렇죠. y 총분산이 있고 x1이 이만큼 설명을 해요. 그죠? x2가 이만큼 같이 고려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죠? 그러면 x1의 고유의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영향력만을 본다 그러면 x1의 이만큼이죠. 그죠? 그죠? 그럼 상당히 크니까 설명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판단은 통계학적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그림으로 말하면요. 그죠? x2는 요만큼이 x2의 설명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x2도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x2 고유의 영향력만을 보면 말이에요. 상당히 적어요. 그죠? 여기 있는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죠? 여기 있는 요만큼. 요게 x2예요. x1은 이만큼이고. 그죠? 그러면은 x2의 영향력만을 고유의 영향력만을 보면 영향력이 미미해서 x2가 기여하는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를 바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가지고서 판단을 한다라고 해서 코릴레이션 제로 오더 코릴레이션 그 다음에 파셜 코릴레이션 그 다음에 세마이 파셜 코릴레이션 이런 걸 가지고서 그 영향력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멀티플 리그레션을 설명할 적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우리의 리캡이고요. 심플 리그레션에 대한 두 번째 여기를 보시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pH 레벨입니다. 물에 있죠. 그죠? 요건 스트림이에요. 스트림은 뭐죠? 시냇가. 약간 강은 아니지만 물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죠? 물이 있는 시내의 이름인데 이때 산성 농도와 이 물에서 사는 물고기 종류 종자 이걸 의미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산성도가 6.31 적인 6, 6.31 적에 9, 그죠? 5.71 적엔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산성도가 물고기 종류에 영향을 주는가 그거를 분석을 하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밑에 있는 분석은 아쉽게도 선생님이 R에서 한 게 아니라 SPSS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통계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거에 아웃풋을 보고서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아웃풋이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아웃풋이 리그레션 아웃풋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R 제곱값 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거 좀 줄여서 볼까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판서로 넘어가서 조금만 볼게요.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 분석은 뭐죠? 물의 산성 pH, 그죠? 요게 물고기의 종류, 그죠? 그래서 종류에 영향을 주는가? 요게 연구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성과 요 산성도와 물고기 종류엔 영향이 있을 것이다가 가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종을 센 거예요. 그죠? 어떤 데는 6개 종류, 5개 종류에서 숫자로 측정한 거고 pHP도 숫자로 측정한 거. 그래서 요거 상관관계를 보면서 리그레션을 한 거죠. 그죠? 리그레션을 했더니 이렇게 어떻게 나왔죠? R 제곱이 몇이죠? 0.484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R 제곱 값이니까 총 Y 분산 이렇게 해서 종속 변인이 뭐죠? 요겁니다. 물고기 종류예요. 그죠? 물고기 종류의 베리에이션이 나타나는 총 분산 중에서 약 48% 정도가 50%에 해당하는 이 정도가 X1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기여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X1이 뭐죠? 물의 산성 농도예요. 그죠? 산성 농도가 요만큼 기여했는데 이게 약 48.4%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몇이죠? 몇이냐 하면은 바로 0.484의 그죠? 루트를 씌운 값입니다. 요 루트 값이 몇일까요? 0.696이죠. 바로 여기 있는 요 값이죠. 그죠? 그리고 R 제곱 값은 요 값이고요. 그죠? Adjusted R square 요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고 요 R 제곱이 의미가 있었는지 보기 위해서 F 테스트를 한다 그랬죠. 그죠? F 테스트는 뭐라 그랬죠? MS between 나누기 MS within인데 리그레션 테스트에서는 MS 리그레션 나누기 MS 뭐죠? 레지듀얼 이렇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sum of squares regression, sum of squares residual 구하고 degrees of freedom regression, degrees of freedom residual 해서 MS regression, MS residual 42.462 나누기 3.42 해서 F 값은 12.193이 되고 이때에 F 값이 의미가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독립변인인 MS 리그레션이 의미가 있다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잘못될 확률은 0.004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0.01보다 작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물의 산성 농도가 물고기 종자의 숫자를 설명하는데 기여를 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요게 바로 리그레션의 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측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요렇게 그죠? 요게 y hat 그래서 y hat는 마이너스 13.855 더하기 3.138x 요렇게 식을 구해서 그 선형식을 구해 볼 수 있죠. 요거는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여기에 코에피션트 값, b 값이 이렇게 있는 요걸로 구했죠. 그죠? 각각에 대한 요 컨스탄트 요거 있죠. 그죠? 요거에 대한 t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요 b 값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 값으로 나눠준 그죠? 요 값이 나오고 요거에 t 값이 그죠? t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t 값을 독립변인이 하나니까 요 t 값으로 판단을 했을 적에 잘못될 확률이 여기서 있었던 0.04와 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게 두 번째 예라고 하겠습니다.